안녕하세요, 나침반 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월드컵부터 해서 장마까지 잠자기 아주 힘들 것 같은데 아, 공부하느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는 어떻게 시간 많이 보내셨나요? 예. 저는 뭐 좀 요즘 고민이 많더라고요. 입시의 큰 틀이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건 학생들이 줄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예. 사회의 요구가 되게 다양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요게 좀 오히려 요즘 교육과정 바뀐 것보다 저는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반고에서 명문대 가기 이런 내용은 그 과거에도 사실 뭐 그런 접근이나 이야기들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일반고에서 명문대 가기 어떻게 해서 생각하시게 되셨을까요? 그 원래 사회가 증충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그 최초의 아주 우수한 집단이 모두 100%그 다음 과정의 우수 집단으로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다르고 누가 먼저 시작했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한동안은 우리가 이게 획일적이어가지고 선행하면은 무조건 대박이고 1등 그때 해야 되고. 끼지 못하면은 이제 쪽박 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특목고가 모든 걸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면 10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의 좌절감 이런 걸 맛보면서 예. 자기 스스로를 좀 이게 방송 용어로는 안 맞지만 찌질이다 예,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요즘 기조가 어쨌든 일반고를 살리자라는 게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예. 아이들이 자기 그 패자부활할 기회를 충분히 갖자 이런 것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걸로 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가 좀 패배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사실 이 길을 좀 찾아보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소위 그 명문대를 목표하는 학생들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 저희 이제 대학 정원이 한 30만 명 약간 넘고 예, 예. 지금 현재 중일이 한 4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대학은 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수 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부모님 때랑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스카이, 서성한 이렇게 들어가는 예. 그런 개념으로 뭐 연고대까지가 현재 한 15,000명 정도. 예. 그 서울대가 한 3,300명쯤 예. 되고 뭐 그 예, 예. 특목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연대고대 4,000명 정도씩을 예. 합하면은 그리고 이제 지방의대 포함해서 요즘 인기 있는 의학 계열을 포함하면 한 15,000에서 16,000명 예. 정도가 아마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갔으면 하는 최상위 대학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중위권 대학, 뭐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예. 이런 예. 정도까지가 한 5만에서 6만 사이 예. 정도이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우수 대학의 예. 범주가 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나이일수록 뭐 서연고를 가거나 스카이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실수하면은 뭐 서성원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신 거고 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말씀하셨던 인서울 이런 학교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들의 좀 유형이 있잖아요.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전국자사고 또는 일반고 그 외에도 특성화고나 많은 분류가 있는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그 대학교 입시의 현황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알려주시고 사실은 그 수치가 말하는 의미 이런 분석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정리했는데 이건 나중에 게시판이나 이렇게 올려두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고대 연대 고대까지만 보면 예, 전체 정원이 15,742명인데 그 중에 이제 영재학교 출신이 362명입니다. 그리고 과고 출신이 997명, 예, 외고나 국제고 출신이 1,129명 정도 예, 되고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 일반고 출신인데 일반고가 이제 5,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음, 5,004명이고 예, 그 자율고라고 이제 요즘 엄마들이 또 선호하는 학교 중에 있는데 자율고는 종류가 뭐 민사고, 하나고처럼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의 동산고,
자사고처럼 지역 자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동산고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 좀 많이 있죠. 그런 학교는 자기 시도 지역별로만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공고라고 그 공립으로 예, 예. 자사고처럼 만들어진 학교들, 이런 걸 포함하면 한 15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출신들이 1,6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열- 수도 상당히 되네요. 예, 10개 자사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일반고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네. 일반고랑 같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포는 아래로 내려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말씀하셨던 특목고 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에서 상위권 학생들도 있지만은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은 또 대학 진학이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여기 이제 통계를 또 보면 영재학교가 전체가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숙명여대까지 진학한 친구가 예. 64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예. 아직도 잡히지 않은 통계가 한 100명 가까이 있는 100명 거고, 넘게 있네요. 예. 과거의 경우는 1,600명 정도 예. 졸업을 하는데 예, 예. 연고대까지 진학한 인원이 한 997명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거고, 예. 그 나머지는 그 밑에 쪽으로 예. 이렇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특목고 가면 모두 명문대를 가는 것처럼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확실히 명문고 가고, 예. 아래 3분의 1은 애매한 상황에 학교로. 처하고, 예. 가운데 3분의 1은 본인의 능력, 점수, 성적에 네. 따라서 분포가 좀 달라지지 않나. 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위 3분의 1 안에 또는 그 안에 포함되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진학 전에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 중학생이다라고 하면 얘가 뭐 과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느 정도 해서 그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사실 이것까지도 염두를 해둬야지.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곤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과고를 나와서 이제 서울의 중위권 정도 대학을 간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한 10년 정도 친구가 없이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예. 친구는 못 만나죠. 과고 갔는데 대학 어디 갔냐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고, 예. 고등학교 친구들도 또 못 만나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 대학 다니는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 대학을 가면 동문회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자기 성장기에 예. 모든 걸 이제 인맥을 끊고 예. 굉장히 폐쇄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이제 아닌 친구도 있겠죠. 네, 뭐 네. 자기가 뭐 대학이 중요하냐 네. 이러면서 나설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환경은 뭐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같은 학교 내에서도 매해마다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서울과 경기 지역 일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들 외에 말씀하셨던 뭐 자율고나 이런 학교까지 포함한 일반고의 대입 현황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자율고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율고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자율고 하면 전부 다 민사고, 상상고, 뭐 하나고, 외대부고 이렇게 좀 명문들만 생각하는데, 예. 이명박 정부 때 100개 자율고를 만들겠다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취소되기도 하고 네, 최근에. 뭐 없어지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을 못 모아가지고 미달되는 예, 경향도 많죠.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뭐 휘문고나 세화고처럼 잘 나가거나, 경기도엔 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안산 동산고 수준만 해도 꽤 높은 편이죠. 근데 예.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뭐 미달되는 데는 거의 일반고 수준, 오히려 그 이하인데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율고에 대한 환상을 별도로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자율고에서는 몇몇 학교가 내는 게 이제 통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왜곡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고의 경우도 일반고의 문제는 이제 지역별 격차가 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뭐 강남 8학군 쪽이, 옛날 8학군 쪽이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예.
외곽으로 나가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일반고들은 예. 그 소위 서울의 명문 대학을 아예 진학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 특목고도 격차가 있지만 일반고도 여전히 격차가 있다. 예.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학 진학하는 통계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일반고에서 대입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목 입시 상당히 과열되어져 있죠. 형제까지도. 그것에 의해서 초중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과 활동이 상당히 편향되어져 있죠. 이 특목 입시가 이제 제일 빠르게 시작하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특목 준비는 그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구도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과고는 수학과학만 하게 한다든가 외고 가는 아이들은 외국어만 하게 한다든가 그런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대학을 가는 구조에서 보면 정말 특기 전형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영수과 그리고 요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나머지 특히 탐구가 되게 중요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수능도 뭐 이번에 뭐 거의 확정됐지만 탐구를 사회과학을 같이 보는 구조로 가는데 이거하고 역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성공한 애들, 입시에 성공한 애들은 수학과학만 해도 문제가 덜한데 떨어진 애들. 근데 저기 특목고 준비생들의 90%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진 친구들이 결국은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수학과학만 한 친구들이 일반고를 갔을 때 본인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일반고 진학하고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개선해서 내가 특목을 가도 도움이 되고 일반을 가도 도움이 되게 또는 그 중2, 중3 올라가면서 내가 특목 갈 확률이 적으니 일반을 준비해서 나중에 일반고 갔을 때도 유리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거, 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국에 중학생 중에 우수한 애들 4% 그러면 이게 16,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중1, 2, 3, 중1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예. 중1 기준으로 한 4%가 16,000명쯤 되는데 아까 제가 명문대가 16,000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 얘네들이 고스란히 명문대를 가는 게 정상인데 특목고 준비를 하면서 왜곡돼서 이 안에 못 끼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뒤늦게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열로 끼어드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제 요 변화의 시기가 중3 고1인데 오히려 이제 안타깝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특목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4% 안에 있다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학과학 특목고 갈 줄 알고 수학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학과학은 일반고 가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국어나 영어나 사회 이런 걸 등한시해서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3등급, 4등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똑같이 2등급을 받은 애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부 자체를 대입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맞지 특목고를 가는데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특목고를 진학하는 골과 대학을 진학하는 골이 좀 다르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특목고는 특수한 모양으로 대학 가는 건데 그 비율이 많지 않고 그 비율도 지금 줄이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면 눈앞에 특목만을 보고 이렇게 학습 설계를 하거나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지점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라면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일반고에 내가 진학해서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맞는 학습과 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 우리가 중학생들이 사실 선행을 뭐 누구나 하잖아요. 웬만하면 한다고 하면 뭘 할 것이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걸 해야죠. 그래서 진학하지도 않을 곳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배우냐가 키인데 영재학교나 과거의 경우는 수과 위주로 배우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다 합하면 한 2,400명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수학에서는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벡터 여기까지 공통으로 똑같이 배웁니다. 일반고랑 똑같은 걸 배우고 1년 그다음에 만에 이제 배우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배우고 수학에서 좀 특화돼서 심화하는 게 미적분, 화학후, 선형대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대학교 수학 전공 과목을 미리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의 경우는 물화생지 원투를 배우고 똑같이 일반고하고 똑같이 배우고 과학에서 특화해서 이제 물화생지의 대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일반 거. 과학들을 하고 그런 거 미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는 뭐 탭스나 독해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공부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수능을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서 독해나 이런 부분 요구가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나머지도 사실은 대학 가서 공부할 걸 위주로 배우는 거죠. 상당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높다면 뭐 3학년 초기 이럴 때 해야 될 공부를 앞서서 하는 그렇죠. 성격이 그걸 미리 크네요. 하는 거니까 영재고나 과고가 붙을 게 확실한 애들은 이걸 해도 무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붙을 수 있는 애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2,400명. 분당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이 채 안 되고 한 60명, 70명 선이고 수원은 그보다 약간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해야 될 거를 대부분의 일반고 갈 애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냐, 고등학교 배울 걸 선행하는 것까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을 통해 하는 거가 그나마 뭐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다. 10배수 이상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떨어지고 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일반고를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으로 뭐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이런 걸 배웁니다. 수능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고. 사회과학을 거의 반반을 배우니까 사실은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좀 편향되게 학습하는 경향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일반고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행을 굳이 안 하더라도 자기가 그 시기에 해나가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공부를 미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꾸 대학과는 무관할지도 모르는 공부로 편향되게 흐르는 건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공부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40만 명 중에 그 대학교 과정까지 중학교 때 선행을 해야 될 정도의 아이들이 과연 몇 %일까? 그러면 이제 높이 봐야 한 1%나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채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 무리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질리거나 싫어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편식, 예를 들어서 뭐 사회나 국어나 영어도 충분히 좋아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수학 과학만 하느라고 얘네가 자꾸 싫어지고 그럼 영어 시험 볼 때 단어 안 외웠으니 빵점 맞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싫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기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특목을 준비했던 애들이 그 과목 간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건 좀 막아서 무리하게 선행을 한다면 제발 대학 가는데 도움되는 공부를 하자. 대학에서도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목고 학생들 경우들은 상당히 대학 과정에 앞선 준비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실은 또 일반고 아이들하고 다시 묶여서 공부를 또 대학에서 이미 했었던 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 입시 결과를 제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 대학들은 특목고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최상위는 무슨 형태로든 뽑는다. 사실 그 친구들은 균형 학습도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머리도 있고 수학과학도 뛰어나고 외고면은 어학 능력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이제 최상위권을 벗어나게 되면 쟤네들은 이제 과거 애들 평가 뭐 노골적으로 대학들이 국어 영어 못하는 애의 측면도 있는 거죠. 국어 영어 못하는 애. 그래서 뭐 카이스트도 고민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뭐 다음 입시부터는 일반고 애들 뽑는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신임 총장님이 언급도 하셨고 그다음에 외고를 대하는 대학의 태도는 이제 뭐 경영 경제 올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니? 그냥 계열로 가라. 사실 이러고 있는 거고 수학과학이나 영어를 특기로 하는 전형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특목고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지적하셨듯이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목고의 교육 방향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바뀌고 있죠 사실. 네. 뽑는 방식 바뀌었고 근데 여전히 사교육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선행학습 시장 내지는 특목고 입시 시장에서는 여전히 옛날의 특목고가 가기만 하면 서울대 갔던 네. 이런 환상을 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경우가 마지막 피해자,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네. 그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그 한국적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이제 고등학교들이 지금은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지난번에 어제 방송에서 그 교육특구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는 이런 일반고의 이점을 아주 잘 살려서 또 진학하는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중학교 뭐 학습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학교들 애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강남 애들이죠. 사실은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는 게 습관화돼 있었고 그게 특목 준비를 하던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뭘 하면 유리할지에 대한 나름의 비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목고 준비를 제일 덜 하는 게 강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경기고에 남아 있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과고 가는 게 유리한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말 그대로 고교 선택이라는 걸 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고교가 서열화돼 있어서 여길 못 가면 죽음이고 여기를 못 가면 대학을 못 간다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맹목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또 부모님들의 고충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수원도 사실은 과거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특목고 진학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수원 내 일반고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일반고의 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발표될 안에도 뭐 보도가 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구조는 뭐 확정돼 있는 것 같아요. 내신 학교 생활이 70%고 수능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특목고만 제외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학교 생활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순간에 이해한 걸 얼마나 잘 이제 시험 보고 적용하냐의 문제고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 들어가서 수학 능력이 있냐를 측정하는 거니까 대학들이 이 최저 기준을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영수, 과, 사회 이렇게 5과목을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 과목인데 예를 들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가 4등급인 친구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원서로 수업하는 거 감당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대학 진학의 현실이 왜곡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일 방송에서는 나침반 쌤이 제시하는 일반고에서 명문대 가기 대안을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